그래서 전부 다 부결됐는데요. 보니까 그래도 그 내란 특검은 198까지 갔어요. 두 자리가 모자란 거예요. 김건희 특검은 196표. 뭐 다시 발의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발의할 거예요. 뭐. 그리고 지금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지금 명백하게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창설특검 이거 후보자 추천 요청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최상목의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부결된 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란 일반 특검법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 나머지는 김건희 특검 포함해가지고 오늘 통과 안 돼도 상관없는 거야. 내란 특검이 최고의 보루인데 두 표 부족해서.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다 모조리 부결이 됐는데 마지막에 왜 내란 일반 특검법이 부결이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대한민국 미쳤구나입니다. 국민의힘이 미쳤다는 소리에 더 가깝죠. 네. 저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게 2표, 3표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게 또 너무 속상하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거 용서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시급한 건 윤석열 체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또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체포하고 나서 특검이 출범해가지고 네.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했던 모든 수사가 특검으로 가게 만드는 구조여야 되는데 뭘 조수지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특검이 윤석열 그때까지 체포가 안 된다고 치면은 특검이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딸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인력 요청할 수도 있는 건데 저거를 막네? 이게 이런 게 있다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석고 대제를 하고 국민들 마음을 풀지 않는 이상 구구 숫자 한 몇 % 안 되는 걸로 유지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45명이 관저 앞에 나가서 그 얼굴 도장 찍은 게 결국에는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한남동 앞에 모여 있는 그 극우 세력들 몇 명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쫓아간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는 거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김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라도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뭐 하나 좀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다 몰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키러 간 게 아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웃기는 건 그 관저까지 들어갔잖아요. 관저에서 이제 밥 먹자고 하니까 우리가 밥까지 먹을 그건 아니다라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왜 밥을 안 먹고 나왔겠습니까? 아예 가서 도장 찍고 오지. 그것 자체가 다 술 먹자고 할까 봐. 그런 거죠. 그러면 소맥 20잔 또 먹어야 되잖아요. 역사의 박제가 돼버리는. 박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민주당이 어저께 최상목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죠. 이제 최상목도 덕지덕지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최상목 그 대통령 놀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군대도 다니면서 막 총도 한번 쏴보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 같은데 결국에는 내란 동조 한 행위로 가장 큰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꼭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말하는 게 나는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은 윤석열의 권한 대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플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거는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봐라 민주당이 또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죠. 프레임 전환.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의 내란으로 발생한 이 사태. 이 사태에 이걸 진정시킬 책임이 있으면 국민의힘이나 최상목이나 그전에 한덕수나 다 윤석열을 털고 가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랑 그거의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급한 놈들이 전화를 받거든요. 50대 남자? 내가 그걸 다급한 놈이 전화를 받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지는 이유예요. 장기전이 되면 다급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상황 수습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에 의해서 정당 해산됐고. 예. 특히 저는 최상목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상목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최상목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사에 열심히 협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벌 안 받고 그 살아남았단 말이죠. 이번에도 최상목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엄 당일날 밤에 실수를 했다고 쳐요.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그 진실을 밝히고 국정 정상화에 그 열심히 앞장서면 결국에는 선처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지금 지 손으로 다 날리고 있어요. 끝까지 거짓말하고 발뺌하면서 계엄 당일날부터 자기는 반대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런 수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살려준 윤석열이 주군이 되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정부 들어서 나를 경제부총리까지 끌어올려준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엄연한 불법을 그 자신들의 학연, 지연 등으로 돼 있는 의리로 견딜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저는 결국은 전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부 이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국가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안중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내란을 선포했을 때 이 미친 새끼가 보수를 망치고 있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빨리 잘라라. 빨리 처벌하고 다시 우리 전을 재정비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중계된 내란을 보고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최상목이가 저러고 국민의힘이 저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국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식으로 불법 내란 계엄령 나서면 난 반대했을 거라고. 우리가 45년 전에 봤잖아요. 그 계엄령을. 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민주시민들이신 거예요. 이분들이 나라를 살리고 있는 거야. 계엄령 해제도 국민들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역사 속에 박제를 해놔야 돼요. 그냥 부역자야. 쿠데타 범 반란군의 부역자들이라고. 근데 너무 관련자가 많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조사를 안 받거나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땐 최상목이가 전방 가고 반가차 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경찰에서 부를까봐. 지금 그 한덕수 2번인가 3번인가 조사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 대통령이야. 나 함부로 부르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상목이랑 그 명태균이랑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감옥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을 평생 있을 거냐, 6개월로 단축할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도 지금 그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옥을 가느니 차라리 이쪽을 택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기왕 갈 거 평생 있겠다? 오늘 이런 최상목이가 건가요? 뭐라 그래 윤석열 그 체포 관련해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어쩌고냐 하나만 하는 소리 씨발. 그런 소리는 나도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려면 경호처에다가 해야지. 경호처에 병력 증강해달라고 경찰한테 요청하는 그런 미친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들은 이 말만 합니다. 단전 단수해라. 그 이야기 오래전부터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수처가 들어갈 때도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화장실 차를 넣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거기가 드넓다고 해서 산에 들어가서 싸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는데 최상목은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경호처에 배변 봉투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단수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관저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호처 200명이 다 못 산다고 생각해봐. 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그런데다가 밥도 안 줬다며. 그 기본적으로 해줄 수 식주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하냐고.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단전 단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통신 제한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게. 정말. 잡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 어쨌건 오늘 내란 특검 부결된 거 다시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 병목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윤석열이 안 잡혀서 그래요.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서 상황이 또 완전 막 급반전하는 상황이 오면은 국민의힘에서 또 오죽하면 걔네들 기회주의자라고 하겠습니까? 찬스이즘이라고. 기회주의.
여기 최상목도 있잖아요. 이름이 아까운 게 이 최상목을 영어로 하면 베스트 트리야. 최상목. 아, 구트리. 구트리. 아, 팀이. 아이고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십시오. 윤석열 체포되는 순간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윤석열 같은 자와 국민의힘의 몰락은 빨라집니다. 버틸수록. 왜?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 편에 딱 서가지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이제 탄핵시켜. 이제 구속시켜. 이 목소리를 내야 살아남는 거지. 여러분 시간이 1년 간다고 윤상현이 있겠어요? 나경원이 있겠어요? 최상목이 잊을 것 같습니까? 최상목 저 자리 떨고자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속입니다. 그렇죠. 자, 민주당은 지금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